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말 이후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이어져야 그 말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사퇴 거부를 하신 이 언행 불일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코멘트 없으시죠? 예, 근데 사퇴를 선관위원장과 대법관을 다 사퇴하라. 대법관은 사퇴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선관위원장 네. 사퇴는 저는 합리적인 제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이 가장 어이없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이번에 가장 핫했던 말. 국방부 내부에서 나온 소리인데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는 않는다. 이것도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집도 이렇게 갑자기 허물지는 않는다. 이게 그냥 국방부 누구 어떤 관계자라고 인용돼서 언론에 보도된 발언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되게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죠. 국민이 잠깐 세준 집이죠. 예. 아니 그렇거나 저렇거나 예.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금 이따가 우리 그 얘기 합시다. 얘기니까. 자,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에 대해서 한번 논평해 보시죠. 최민희 전 의원부터. 저는 논평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잘 몰라서.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들으면 저는 딱 한 가지. 네. MB 남성. MB 남성. 네, 그거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친 MB 남성 조직이구나. 이거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네. 코멘트 하셨네. 뭐 평가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요거 한마디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성원들의 출신 학교 그다음에 출신 지역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에 했던 것은 뭐 경륜과 경험 그다음에 뭐 실력을 중시한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 안배나 뭐 남녀 안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예를 들면 그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을 했던 분들도 다수이다시피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정책 기조를 공동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분들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다 이번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쪽과 어떤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도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3분의 1, 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론 거기에 분석에 민주당에서 의하면. 활동했던 분도 문재인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분도 들어와 계세요. 이런 식으로 좀 오히려 다양화됐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님이신가요?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처럼 왜 하필 특정 학교 특정 지역을 고집하느냐 여기서 오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그 고집한 게 아니고 그렇게 뭐 실력과 경험에 치중해서 인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오히려 조금 더 그렇다. 어떤 기준에서 인선을 하고 나서 그럼 또 여기에 이런 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보완적인 인선을 하면 몰라도 이건 누구는 뭐 어떤 부분 몇 명, 어떤 부분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수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력주의로 계속 가시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그게 실력인지 아니면 인맥인지 이런 건 나중에 증명되는 거라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요. 과거에. 김한길 위원장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것 같은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고요. 출신이죠. 예.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정책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은 뭘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배치된 세 분이 다 민주당 출신이거든요. 그걸 통합의 정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지금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과연 통합의 정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가 되실 것인지 그거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한길 대표님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일했고 대화도 많이 나눴고 역량도 있는 분인 것도 잘 알아요. 그분은 사실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지 않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저는 흥미롭다. 2030 보기에도 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당 출신의 대통령 그리고 거기 주요 포스트가 다 민주당 쪽 출신들. 예. 예, 그래서 과연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까 이런 것이 다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최민희 전 의원의 말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들러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중요 포스트에 있던 분들을 중용시켜서 기존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와는 조금 변화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기조를 끌고 간다면 대단한 성과일 거다 이런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지금 판단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기대는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됐던 아젠다 중에 정치교체 아젠다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 정치교체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와 주장을 같이 했던 분이 안철수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앞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최소한 정치 교체는 그렇죠.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 저의 가장 큰 기대입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고 말씀 정리드리자면 이런 식의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최민희 전 의원이 말한 상당히 통합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해석과 함께 그런데 또 정책통으로 기용된 분들을 보면 외교안보나 경제정책통 분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기조 그대로 가는 사람들인데 이 둘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약간 다르죠. 사실은 이제 현 민주당이 취하는 정책 기조와 그 부분은 뭐 당선인의 어떤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경제 정책도 사실상 같아졌어요. 뭐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에 민주당도 거기에 또 동의를 했고. 성장 전략 위주죠. 그다음 선순환 복지 이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 양당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조금 더 가면 연금 개혁 있고 뭐 노동 개혁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건 뭐 다음 문제고 그렇다면 통합형으로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통합 이꼬르 실용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이제 가두리 정치를 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역적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가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같은 편이면 잘못했더라도 어떤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고 이런 식의 정치가 진행돼 왔던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치를 거둬야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당선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수위 구성이 됐던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됐지만 실제 정책을 추진하는 걸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공감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수위 평가는 그 정도 하고요. 아까부터 자꾸 언급됐던 이 청와대 이전, 국방부가 검토 대상에 오르고 이러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결정 바로 됩니까? 아니면 저는 어쨌든 이게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청와대 이전 문제라는 게 당선인의 공약도 직무 처음 시작을 5월 10일 날 새로운 데 가서 하겠다라고 했고 만약에 청와대 이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급하다기보다는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아마 이제 자꾸만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도. 특히나 민주당의 경우에도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이전에 청와대를 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광화문으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고 청와대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합의가 있다고 보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소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광화문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TF를 꾸려서 조금 검토를 해봤더니 광화문은 조금 이런 혼란이 있더라. 이전에 의원님 말씀 잘 주셨어요. 제가. 그런데 또 다른 대체 부지를 봤더니 이제 용산이 국방부 부지가 있고 이 국방부가 좀 안에 상당한 빈 곳이 있고 해서 더군다나 안보, 통신, 이런 보안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하고 그리고 향후에 용산 공원이 만약에 개방이 되게 된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제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만 국민들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퇴임 전에도 재임 중에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한번 고려된 걸로 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할 거면 빨리 하고 그다음에
부처 이전 문제는 그 위에 해도 되거든요. 먼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서 임무를 시작하게 되면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처 이전 문제나 수습할 문제들은 그 위에 천천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빨리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예. 계속 고민하게 되면 이게 국론 분열만 되게 되고 심지어는 또 여론조사 결과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아마 이거 뭐 이전하는 게 옳다 안 옳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혼란스럽고 역시 또 못하게 된다. 그래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그 명제가 있다면 그러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을 거면 빨리 안 할 거고 안 하고 발표를 얼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불안합니다. 불안하다. 네, 뭐가 불안하냐면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불안해졌는데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가 어디로 갈지를 나중에 생각하자. 이 말은 안보가 늘 중요 이슈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불안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국방부에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고 10개 부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전시 상황에서 핵심 전략 부대도 국방부 안에 같이 있다고 이번에 저도 알게 됐어요. 10개 부대. 그런데 단지 청와대 집무실을 먼저 옮기고 그 국방부를 어떻게 할 건지는 차츰 생각해 본다면 이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니, 그냥 논리적 순서상으로도 누가 방을 빼야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일괄적으로 국방부가 지금 이제 이전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합참 건물로 들어가는 게 옳은지 수방사로 가는 게 옳은지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아직까지 서로 간에 결정하셔야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건데 결정이 되면 자 이전 계획이 섰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전한 실행 행위는 차차 해도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거기서 말하는 게 뭐 20일 내에 매일 이삿짐을 싸도 20일 걸린다 그러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근데 방 안 뺐는데 대통령 방을 만들 수 어떻게 있나요? 들어가요? 있죠. 왜냐하면 옆방으로 빼면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들어가는 방은 장차관실이라는 거잖아요. 2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그러니까 비서실 인원까지 전부 옮기는 건 아니고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비서들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청와대가 옮길 거면 그렇게 옮기는 거. 또 하나는 국방부에 대한 이해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작전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 각군 사령부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방부는 뭐냐면 육군 육군 총장 이런 식으로 해군 총장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령이 아니고 군정. 예. 지원을 하는 부대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 계룡대로 가 있어야 돼요. 지금 3군 사령부가 다 거기가 있잖아요. 3군 총장들이. 원래 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투 관련된 국방부 예하부대는 그건 따로 빼고요. 나머지 국방부 장관 산하에는. 변호사님. 네. 김병주 의원께서 사성장군이세요. 근데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 알아서 하셔라. 이런 거고. 근데 불안하다. 이거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국방부를 막 어떻게 막 한다니까 어쩐지 이렇게 안정돼야 될 부처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늘 국방부는 뭔가 안정되길 바라는데 청와대가 옮기면서 국방부가 옮긴다니까 좀 불안하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인정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그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청와대에 들어가기 싫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그걸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결하시면 되고. 다만 이게 개인의 사인의 집이 아니라 청와대는 국가 최고 지휘권자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적 기준에 따라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용산 시대가 나오는 순간 광화문 시대라 광화문 대통령이 이거 다 사라지고 공약 파기하신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청와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을 깨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로 들어가서 무슨 소통이 됩니까? 거기도 똑같지.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곳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게 민주당에 드리는 당부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예산 문제 뭐 이런 거를 제기합니다. 제기해야죠. 이제 야당이 될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은 국민적 합의로 인수위가 결정하면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본질이 아니다. 그건 부차적 문제다. 네, 중요한 건 제왕적 대통령제나 구중궁궐 문제를 없애는 방법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걸 빨리 대안으로 제시하셔라. 알겠습니다. 요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거 없이 제도 개선 없이
만에 하나 용산으로 이정하면 그건 용산이 제2의 구중궁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용산 국방부도 역시 시민과 떨어져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은 그렇죠. 현재는 이제 그 안에 군사시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차단을 해놨는데. 차단해놨죠. 그런데 용산 공원이 다 개방이 되고 오히려 만약에 대통령 집무실이 글로 가게 되면 용산 공원 개방이 2027년도가 좀 늦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사령부 중에 남은 것 그 부대도 다 가겠죠. 좀 이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평택으로. 이미 이제 연합사는 평택으로 다 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국방부가 서울에 있는 것이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국방부 기존에 서울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 보호를 위해 서울에 있다라는 논리를 폈었고 그다음에 NSC 참석을 이유로 논리를 폈던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참이 저는 합참의 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국방부 군정의 최고기관이라서 각 3군 사무 그 총장들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국방부가 서울에 남아있을 논리는 없다. 다만 국방부 중에서 전투 하는 수행하는 부대와 연관된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수가 안보나 경호나 이런 거에 철저한 세력이고 상대적으로 진보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또 알게 된 게 이게 막 다 드러났는데요.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기지가 청와대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공포 부대도 있고. 예, 대공포 부대 있어야죠. 상공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어디로 갈 건데요. 그래서 그리고 당장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온 게 그 얘기는 핵심인데. 아까 하셨으니까. 아니요. 근데 용산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합니다. 그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은 막 논리를 계속 만드실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현실적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이실 시기다. 그리고도 가시겠다면 알겠습니다. 법 개정을 하세요. 네. 마지막 한마디. 무슨 법 개정을 해요? 가는 경호법 다 고쳐야 돼요. 그거 그리고 저번에 아파트 말씀주셨는데 아니요. 아파트 지금 옥상에 문제로 다 하나도 제기 안 나오고 있는 말씀 계속 하시는데 무슨 문제 제기가 안 되고 다 제기한 거예요. 법 개정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언론이 안 나오면 안 나온 겁니까? 이거 저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냐면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직까지 경호법에 그걸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 얘기는 좀 차치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뭐 포부대니 미사일 기지 이런 그 부분은 이거 제가 아파트 위에 할 건가요? 그 아파트 위에 그 김병주 의원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고 그 아니 정확히 사성 장군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성 장군이도 누구든 다 그 TF에서 검토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어디다가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그 강함으로 그동안에 왜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건 하시다니. 어떤 그래서 취지에서 폐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청와대로부터 나오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그럼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 자체가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더 이상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거를 자꾸 공약하는. 의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공약을 내실 때는 그다음에 DJ 대통령 때부터도 상상이 청와대에 근데 다 안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도 왜 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1년 6개월을 검토하셨어요. 그리고 하려고 무지 애를 쓰셨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어요. 그 이제 보안과 아마 처음이었죠 아마 이게. 그래요. 근데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윤기찬 변호사의 표현대로라면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으면 그럼 명분에 맞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 어려움을 다 타개할 방법을 찾으면 그러면 최민희 전 의원 표현대로 그럼 그 내용을 밝혀서 국민들을 설득해 봐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결단을 이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도 있는 거죠. 내일 발표한다는 거 아닌가요? 주말 내에 하겠다는 오늘 아마 당선인이 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을 간 걸로 언론에 당선인이 나오는데요. 직접요? 예, 어제만 해도 어제 권영세 위원장 원희룡 위원장이 갔다 오늘 왔는데 일정이 없다고 공지가 됐는데 얼핏 보니까 뉴스에 이제 갔다 왔다 직접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 그 논란이 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그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정리한 것처럼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또 주민들한테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그 내용을 밝히고 국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싶으면 지금 당선인 측 일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청와대에 가서 시작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방식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어떤 결정이 날지를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 거의 없습니다만 민주당 얘기 오늘 하나도 못해서 비대위 윤호중 체제 계속 흔드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건 확실히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진 쪽은 분열하면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분열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비대위로 가자 이런 충정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윤호중 비대위를 만약에 윤호중 위원장이 거부했어요. 자기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윤호중 비대위가 물러나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굴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부터 분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기왕에 윤호중 비대위가 출범했으니 가는 거다. 소위 말하는 586 출신 의원들의 모임에서 공개적인 얘기가 나온 거는 그럼 뭡니까? 저 그 취재한 거대로 말씀드리면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대요. 비공개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이런 걱정이 있고 핵심은 개혁하라는 거다. 그 보고를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흘려졌다. 이렇게 취재했습니다. 그래요? 네. 민주당 모습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뭐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보면 일단 민주당이 잘 추스렸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윤호중 현 그 비대위원장님 체제는 제 시각으로 보면 조금 너무 낯익다. 낯익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원내대표하고 그 전에 말씀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현 정부와 현 여당과 같이 행보를 사실상 해왔기 때문에 과연 정말 혁신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선거까지의 한시적인 체제로서 공천권을 갖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 체제부터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리가 아니고 저희는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럼 전당대회까지 가야죠. 그리고 정리를 아니죠. 해야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전당대회 네. 해야 되니까요. 곧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흡수하게 되면 흡수합당이면 이제 존속되는 거기에 대표자가 대표가 그러면 되는 국민의당 쪽은 너무 그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오해가 있을까 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당연 명제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 정리가 네네. 그만둔다 이게 아니라 체제 정리? 국민의당하고 네. 합당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지 거기도 시급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남의 당 얘기라. 자. 근데 뭐 지금 윤기찬 변호사 표현대로 지방선거도 바로 코앞인데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국민들한테 새로운 어떤 참신함 이런 이미지를 좀 별로 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은 또 민주당도 맞습니다. 맞는데 받아들여야죠. 지금은 8월 당대표 때 새로 오면 되는 거예요. 이 비대위는 수습 비대위. 지방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지방선거는 이 비대위가 치르는 게 아니라 선대위를 구성해서 치르는 따로 네, 그렇게 따로 되는 선대위를 지금 구성할 수 있다. 선대위는 따로 구성합니다.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공천은 근데 현 비대위 산하에서 그 공심을 구성해서 하지 않나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때 이미 시스템이 만들어져 시스템. 있어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혼란이고 오히려 이번 윤호중 비대위는 핵심이 지방선거 기본적인 틀 만들어라. 네, 이게 더 아마 중요한 임무가 될 테고. 알겠습니다. 네. 선대위가 또 따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서 또 뭔가 참신한 그렇죠. 모습을 연출할 네.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고요. 좀 아까 윤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맞네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국방부와 외교부 현장을 답사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결단 임박한 듯 이런 그 제목까지 나와 있는 보도가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토요일 정관용 시사본부 2부 끝잔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또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한 결론이 있을지 그걸 가지고 또 치열하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관용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미스터 빅이 부른 To Be With You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Hold on, little girl. Show me what he's done to you. Stand up, little girl. A broken heart can't be that bad when it's through. It's through. Fate would twist of both of you. So come